확률화 통계 연속 확률 변수 개념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뭐 시간, 온도, 길이 등과 같이 구간이 정해져 있고 함수 값들이 말 그대로 연속되게 변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여기도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 조건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구간에서의 정적분이 1이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구간에서의 확률이라는 것은 그 구간에서의 정적분의 값입니다. 그런데 적분이라는 것이 한 점 정도는 무시를 해도 되므로 이 끝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확률에서는.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위아래 곱하는 개념과 똑같이 fx에다가 x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되고 분수는 뭐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므로 x 빼기 m의 제곱에 fx를 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고 이것은 동일하게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맹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ax 더하기 b의 평균은 2x에다가 a 더하기 b고 ax 더하기 b의 분사는 a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구간, 즉 0에서 10까지의 kx dx는 얼마가 되느냐?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분의 k의 x의 제곱에 0에서 10까지가 1이 되므로 10을 집어넣으면 100이므로 50k가 1이 되어 k가 50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에서 7까지의 확률이므로 3에서 7까지 50분의 1의 x dx를 하면 되므로 이것은 50분의 1에 2분의 1의 x의 제곱 3에서 7까지므로 100분의 1에 7의 제곱 49 빼기 9가 되어 100분의 40이 되므로 5분의 2가 됩니다. 3번은 5 이상의 확률은 생각하는 구간이 0에서 10까지므로 5에서 10까지 50분의 1 x dx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분의 1의 x의 제곱에 5에서 10까지가 되므로 100분의 1의 100의 제곱 100, 그 다음에 5의 제곱 25가 되므로 100분의 75가 되어 25로 나누면 4분의 3입니다. 이것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더 풀 수 있느냐? 그냥 그림상에서 풀 수도 있습니다. 0에서 10까지인데 이렇게 되어서 요 면적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k가 되어 여기가 10이고 10k가 되어 뭐 50k는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라는 것은 연속 확률 변수가 이러한 형태의 함수일 때 이것을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이 함수 자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중요한 것이 x = m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종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지고 넓이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서 가지냐면 항상 요 평균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대값은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가 1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최대값이 적어지므로 밑으로 깔아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일정하고 m의 값이 변한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평균이 이렇게 옮겨간다는 겁니다. 즉 m이 평균이므로 평균이 커진다는 것은 오른쪽 왼쪽 커진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커진다는 것은 이게 밑으로 더 깔아앉는다는 것입니다.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평균이 주어질 때마다 얘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표기는 자, 요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면 n, m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것은 앞에는 평균을 나타내고 뒤에는 뭐를 나타내느냐? 분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냐면 n 0,1로 바꾸고 싶은데 그 바꾸는 방법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을 하면 즉, 자,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면 z가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z는 뭐냐? 이거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분의 1에 2x 빼기 시그마분의 m입니다. 그럼 이게 m이므로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므로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vz는 시그마의 제곱분의 1에 vx가 되므로 시그마의 제곱분의 1에 시그마의 제곱이 1이 되어서 x가 주어지면 그거를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하면 얘가 표준중분포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러한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럼 이 표준중분포라는 것은 뭐냐?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0이고 표준편차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 y축 대칭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px가 0 그러니까 오른쪽 반띵이랑 왼쪽 반띵은 항상 이 확률은 얼마냐? 전체 확률이 1이므로 0.5가 된다는 겁니다. 0.5. 그 다음에 항상 그 확률 자체는 어떤 것만 주느냐면 0에서 z죠. z가 뭐 k 이런 확률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 0.5에서 요 앞에 부분을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y축 대칭성을 써서 0에서부터까지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끝까지의 확률이나 0 이하의 확률은 항상 0.5가 되기 때문에 표에서 0에서부터 k까지만 이 표를 주면 모든 값들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좀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m이 뭐였냐면 평균이고 뒤에 m이 이게 뭐냐? 분산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냐? x = m, 즉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x가 자 이런 놈이 있는데 지금 8 이하랑 12 이하가 같은데 요거를 중심으로 m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므로 m은 두 수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m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은 z는 2 이하라는 것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은 z는 2라는 것은 이거고 이만큼이 되므로 0보다 작은 쪽의 확률은 0.5가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는 문제에서 0.477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0.5랑 0.4772를 더하면 0.9772가 됩니다. 2번은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5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넓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y축 대칭이 되니까 결국 이것은 뭐랑 같으냐? 0에서 z가 0.5랑 그 다음에 0에서 z1의 확률과 같습니다. 그럼 0.5는 여기에 보시면 0.1915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0.3413이 되므로 이 두 개씩을 더하면 0.5328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0.9772. 2번의 답은 0.5328. 그리고 이것은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이제 뭐냐, 방금 얘기를 했는 것처럼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오면 이제 z를 어떻게 쓰느냐, 표준 편차분의 x 빼기 m으로 하면 z는 뭐를 따라가느냐, 0,1,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시그마가 3이므로 3분의 그 다음에 x 빼기 m이므로 67 빼기 70 z 3분의 76 빼기 70이 되어서 이것이 마이너스 1하고 z가 입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이 되니까 이것은 0에서 1까지랑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를 더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는 표에서 보시면 3, 4, 1, 3, 0에서 2까지는 0.477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0.8185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다시 정규분포로 표준으로 바꾸면 z의 시그마는 3, 79 빼기 70은 9가 되어 PZ는 3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3 이상은 뭐냐? 0.5에서 P 0에서 Z2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0.4772가 되기 때문에 빼면은 0.00113이 두 번째 식의 답이 됩니다. 첫 번째 식은 0.8185.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도 일단 표준급으로 바꾸면 P의 Z에 3분의 73 빼기 70은 3이 되므로 P Z는 1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0.5 더하기 P 0에서 Z가 1이므로 요 값이 0.3413이므로 이 값은 0.8413이 되어 세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칭성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 1000명의 키의 평균이 170, 즉 x가 n인데 평균이 170, 분산이 6이므로 6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p 158 이상 179가 되므로 표준임금표로 바꿔주면 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158 빼기 평균 z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179 빼기 1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의 6분의 마이너스 12 z 6분의 9가 되니까 p의 마이너스 2의 z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쓰면 0.48하고 0.43을 더하면 되므로 0.91이 되어서 91%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6 이상이므로 p x가 176이므로 표준임금표로 바꾸면 p z의 시그마 6분의 176에서 170 빼면 6이 되어 p z는 2 이상이므로 이것은 0.5에서 0하고 2 사이인 0.48을 빼면 되므로 0.02가 됩니다. 그러면 확률이 0.0이고 전체는 1000명이므로 인원수는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가 계산을 되면요 1이고 그러므로 이거는 34가 되고 이거는 16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16이 되니까 160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60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 학생 1000명의 수학 성적이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그러면 x가 n이고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위 20등이라는 것은 1000분의 20이므로 약분하면 0.02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몇 점 이상이냐? 자, t점 이상이 되면 자, 내가 받은 점수가 t점 이상이 될 확률이
어떻게 대안해야 되냐? 0.02 이하가 되므로 결국은 0.0이 딱 되는 순간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표준 전기표로 바꾸면 Z의 시그마는 10분의 t-70이고 이것이 0.0입니다. 그러면 0.0이라는 것은 0.5 빼기 0.48이 되므로 이것은 뭐랑 똑같으냐? Z2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t 빼기 70이 2가 되므로 t는 90이 되므로 90점 이상이 되면야지만 얘가 상위 20등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확률보수 x가 x가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 NP를 따라가는데 n이 좀 크다는 것은 뭐냐?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이니까 보통은 한 30 이상 정도가 되기만 하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은 이항 분포에서 했던 NP, 분산은 NP 1-P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크면은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720번이면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B에 720이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분포가 있으면 이것이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럼 평균은 NP이므로 120, 분산은 NP의 1-P이므로 6분의 5가 되어 100이 되므로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이 뭐냐? 110 이상 x가 130 이하므로 이거를 표준임금표로 바꾸면 p의 10분의 110 빼기 120 z 10분의 130 빼기 12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p의 마이너스 1에서 z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에서 z가 10이 되므로 대칭성을 생각하면 p의 0에서 z가 10이 아니고 1이죠. 1. 예, 1이 되므로 예,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지우죠.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요거를 데이터를 딱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1이죠. 그러면 2 곱하기 0.3413이 되므로 0.6826이 됩니다. 이것으로 확률과 통계 연속 확률 변수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